자, 허리협착증은 수면이 중요하다. 오늘은 허리협착증과 수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협착증 하면 허리가 구조적으로 협착이 돼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 병으로 이해를 하시는데요. 실제로 허리가 협착이 되어 있지만 수면이 좋은 사람의 경우에는 증상이 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협착 정도가 덜해도 수면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허리협착증의 많은 증상들은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혈액순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수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수면이 허리협착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수면을 개선할 수 있는 또 허리협착증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수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연구를 볼 텐데요. 이스라엘 대학에서 3년 7개월 동안 2,000명이 넘는 성인들의 수면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추적 기간 동안 불면이 증가된 경우에는 새로운 요통이 얼마나 생겼는가 이를 평가했는데요. 즉 불면과 요통의 관계를 본 거죠. 그래서 불면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요통이 허리의 통증이 생길 확률이 약 1.5배 더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수면과 허리 통증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되면 잠을 자는 동안 혈액순환 능력이 회복돼야 되는데 혈액순환 능력이 회복되지 않음으로써 또 혈액순환을 통해서 근육이 회복돼야 되는데 근육이 회복이 안 되죠. 어쨌든 수면은 혈액순환에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그런데 혈액순환 능력이 수면이 안 되니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짐에 따라서 허리의 통증도 많아지는 거죠. 왜?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지면 근육하고 인대의 뭐가 생겨요? 유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염증도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수면과 허리의 통증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요. 수면이 부족한 쥐에서 근육의 회복이 더뎠다.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즉 수면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근육이라든가 인대가 회복되게 해야 되는데 수면이 안 되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근육하고 인대가 회복이 안 되고 유착이 돼버리고 염증도 많이 발생하면서 허리 통증도 심해지는 거죠.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수면이 허리협착증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먼저 수면이 안 좋은 분들은 아무리 치료를 해도 허리 통증, 다리 저림, 간헐성 파행 등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났습니다. 반면 수면이 좋은 분들은 몇 번의 치료에도 증상이 빠르게 소실됐습니다. 왜? 수면이 좋은 분들은 혈액순환 능력이 좋아서 근육과 인대에 유착이 덜 생기게 되고 통증이 덜 생기게 되는 거죠. 혈액순환 능력이 좋으니까 다리의 저림도 덜하게 되고 간헐성 파행도 덜해지는 거죠. 근데 수면이 안 좋은 분들은 이 수면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허리만 치료한다고 해서 증상이 잘 해결되지 않는 거죠. 또 똑같은 분인데 똑같은 분이니까 허리 협착 정도는 똑같단 말이에요. 허리 협착 정도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러지 않아요. 구조적 협착이니까 MRI를 찍어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잠을 잘 잔 날은 증상이 덜해요. 잠을 못 잔 날은 증상이 심해지는 겁니다. 즉 같은 허리 협착증이라 그래도 그날 그날의 수면 상태에 따라서 허리 협착증 증상은 매우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한 환자분이 그러셨어요. 어제는 잠을 못 자서 4번 쉬었다 갔던 거리인데 잠을 잘 자고 나니까 한 번도 안 쉬고 걸었다. 즉 이 수면은 간헐성 파행 등 여러 허리 협착증 증상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허리 협착증을 치료할 때 허리 협착, 즉 구조적인 허리 협착만 수술을 통해서 치료할 것이 아니라 수면을 해결해 보자. 수면. 만약에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이라면 이것만큼이나 이 수면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은 어떤 수면을 해야 할까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면은 전체적인 수면 총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잠드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왜? 11시 이전에 잠이 들어서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숙면 상태에 들어 있어야지
인체를 회복시키는 호르몬 분비가 더 왕성해지거든요. 그래서 11시부터 2시까지는 숙면 상태에 들어있어야지 혈액순환 능력도 개선되고 인체의 모든 조직들이 회복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협착증 증상도 덜해지게 되죠. 허리 통증, 다리 저림, 간헐성 파행 등 허리 협착증 증상이 있는 분들이라면 11시 이전에는 잠을 들어서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깊은 잠, 숙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성인에게 권장된 수면 시간이 7에서 8시간입니다. 그래서 7에서 8시간 이상은 잠을 자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옛날만큼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산조인이라든가 원지라든가 당기라든가 이런 걸로 구성된 한약 처방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7에서 8시간은 좀 자려고 하고 혹시라도 노화로 인해서 잠이 잘 안 온다면 한약 치료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꿈을 많이 꾸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꿈을 많이 꾸는 분들은 심장이 허약한 분들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심장이 허약한 분들은 꿈을 많이 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심장 기능을 꼭 강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아까 잠은 무엇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죠? 수면은 혈액순환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혈액순환을 통해서 허리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역시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는 만큼 심장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꿈을 많이 꾸는 분들은 심장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럴 때도 역시 한약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인 허리 협착 정도만큼이나 허리 협착증 증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수면인데 이 수면을 잘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는가?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끝치기입니다. 발 뒤꿈치는 붙인 채 앞에를 툭툭 치는 건데요. 이렇게 서로 발이 부딪혀도 되지만 혹시라도 안 부딪히더라도 그냥 움직여만 주셔도 됩니다. 잠을 자기 전 300에서 500번 정도 발끝치기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발끝치기를 하게 되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고관절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다리로의 혈액순환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다리로의 혈액순환 능력이 좋아지니까 잠을 보다 깊이 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상태니까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어서 잠을 보다 깊게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끝치기는 보다 깊은 숙면을 위해서 매우 좋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맨발 걷기입니다. 요즘 매우 유행하는 거죠. 공원에 가보면 맨발로 걷는 분들이 많아요. 맨발로 걸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절대 안 고쳐질 거라고 생각했던 뭐 당뇨, 고혈압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맨발로 걸었더니 왜 이렇게 쉽게 낫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맨발 걷기는 특히 수면에도 매우 좋습니다. 맨발로 흙길, 황토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걷기는 일주일에 1회에서 2회는 하시면 좋겠다. 한 번 할 때 30분에서 60분, 1시간 정도는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발 걷기라고 하는 거는 땅과의 접촉을 통해서 인체의 활성산소를 배출하면서 노화를 방지하고 발 부위에 있는 혈자리를 강화해서 인체 전체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난치병도 치료할 수 있고 당뇨도 치료할 수 있고 고혈압도 치료할 수 있고 아주 좋은 방법이 맨발 걷기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에는 단순히 구조적인 허리 협착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을 통해서 깊은 숙면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한의학적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생활 속에서 이러한 생활 실천들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협착증 현명하게 극복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